뚜렷한 기준점을 잡고 시장을 좀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기보다는 기존의 뉴스들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이슈 혹은 또 개별적인 뉴스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슈 통해 시장 보겠습니다. 더 이슈입니다. 오늘 주제 공개되는데요. 바로 실적입니다. 이렇게 좀 어느 쪽을 봐야 될지 모를 때는 결국엔 백투더베이직 기본으로 가야 되겠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대형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연이어서 내놓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실적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은 LG노텍, 내일은 삼성전기, 내일 모레는 삼성 SDI 등 특히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관심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 실적을 내놓는데 사실 이번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38%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는데 반도체는 좋을 거라는 전망하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현대차 실적이 나왔고 실적도 좋았지만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두되 이 눈높이를 잘 맞춰줬는지 혹은 향후의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 또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과 먼저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실적 시즌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부터 알려주시죠. 예,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낮아진 눈높이에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나오는 이 실적이 이 낮아져 있는 눈높이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가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섹터별로도 전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는지 혹은 또 종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겠지만 그나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유틸리티나 가스 업종 그리고 증권, 통신 장비 업체들 조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G 관련된 종목군들 역시 통신 장비 업체가 되겠는데요.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실적 가시성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IT, 업황, 회복 기대감이 비메모리 쪽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들의 실적 개선 여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십니다. 네. 그래도 볼만한 부분들이 꽤 있네요. 거기다가 메모리 쪽이라든지 이쪽은 또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2분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낮아졌다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의 실적에 관심 포인트가 좀 넘어갈 텐데 3분기에 좋을 만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3분기 증권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반도체 업황 부분들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반도체 업황이 3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3분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십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조짐 여부가 있는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들 나오는 부분들 보면은 주가하고 같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주가가 이미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지금 당장 2분기가 좋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이 기업들 중에서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선취매하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선취매에 적합한 종목이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을 비롯한 그런 3분기에 좋아지는 업종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 3분기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4분기에 턴할 수 있는 부분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결론이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권 팀장 같은 경우는 물론 2분기도 2분기인데 향후에 반도체, IT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서 눈여겨보자. 지금 선취명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판단인데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지 그리고 예상치는 어떤지 지금 매력이 있는 종목까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이 내용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워낙에 많으니까요. 또 일정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뭐 기업들의 이제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기에 앞서서 네.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왜 실적을 보는지를 봐야 돼요. 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향후 회사의 어떤 미래 가치를 또 보는 그런 내용이고 또 현재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2분기 실적 중심으로 해서 이 회사가 선방을 했느냐, 더 나빠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실적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형주들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의 실적에 따라서 향후 한국 증시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어제는 이제 현대차가 발표가 됐고요. 또 오전에 기아차, 오늘 오전에 기아차도 발표가 됐습니다. 내일 오늘도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스, LG노트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라든가 LG화학, SOL,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데 이들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IT와 그리고 화학주를 중심으로 또 자동차 부품주를 중심으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실적 내용에 따라서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일단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이제 7월달 미국의 제조 PMI 지수도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경제 지표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도 어떻게 내용의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내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은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강세입니다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이제 미국에서도 인텔이라든가 아마존, 알파벳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특히나 유럽에서는 22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유럽의 어떤 그 정책 회의도 정책 내용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 26일 정도는 SK이노베이션과 삼성중공업 전통적인 가치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쁜 것도 일단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들 대기업들의 실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개별 종목군들도 그렇지만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많으니까요. 그쵸.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몇 가지 좀 추려서 실적 예상치하고 좀 비교 좀 해볼까요? 네. 뭐 좋은 종목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뭐 종목들 압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삼성전기를 좀 보면은요. 삼성전기가 오늘 뭐 0.5% 소폭의 이제 강보합 정도의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내일 정도 실적 발표가 일단 예고가 되고 있죠. 삼성전기는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조금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좀 MLCC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3분기예요. 네. 3분기 이후에 이제 MLCC의 어떤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힘을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정도 선에서 본격적인 어떤 그 수요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긴 한데 네. 아마 기대치를 갖는다고 한다면 3분기 수요 증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이제 부진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부진한 상태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분기 이후에
MLCC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주가의 위치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를 제가 이제 일봉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 위치가 이제 대바닥권입니다. 대바닥권에서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주가가 저렇게 대바닥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못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는 주가가 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생각보다 더 많이 부진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에서 부진하지만 시장 컨센서스 정도 선에서 선방하면서 실적이 마감이 되게 되면 3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기가 내일 이후에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되고요. 또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되더라도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주가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3분기 이후에 실적 전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삼성 SDI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ESS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또 중대형 전지차 이쪽을 중심으로 모두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업체인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SDI 2분기 실적도 그렇게 뭐 크게 좋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1,481억 정도 영업이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하는 정도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중요했던 부분들이 지금 소형전지라든가 전기 제로 시장 쪽에서는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ESS 부분이죠. ESS 부분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판매가 좀 중단이 됐었고 이쪽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이쪽이 지금 실적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2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컨센서스 정도 일단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뭐 시장 컨센서스 정도까지만 부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선방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시장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게 되면 살짝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추세 하락은 아니니까 뭐 너무 무서워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ESS 사고가 봉합이 되면서 이제 3분기 이후에 어떤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은 삼성전기처럼 2분기 실적은 다소 시장 컨센서스 정도에서 내지는 조금 부진하다 하도록 하더라도 3분기 이후에는 ESS 사업 부분의 사고 사업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호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결국엔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요즘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현재 다른 이제 한국 증시의 흐름하고 또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네.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라서 밀집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올라서서 지금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만큼 실적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안 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냥 컨센서스 정도까지 나오면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 있어서 이 밀집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여전히 커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이게 컨센서스 정도까지 나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ES 사업 부분이 안 좋기 때문인데 이제 ESS 사업 부분들이 본격적인 매출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 호전 기대감이 커요. 그러면 이 박스권, 기술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실적을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SS 쪽은 사실 올해 연초부터 계속 그 문제가 있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것 때문에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놨었잖아요. 1분기 반영되고 2분기까지도 그 영향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2분기까지 영향권에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업체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ESS 사업 부분들을 어느 정도 봉합을 시켜놨고 이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ESS에 대한 수요가 지금 더 많이 강화될 수 있는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이후에는 아마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볼만한 종목이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네. 삼성바이오로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신경을 네.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사실 이 종목은 다른데 시선이 가서 실적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그렇죠. 썼어요. 신경도 많이 안 어떤가요? 네. 지금 오히려 증권시장이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금 소외주들이 지금 여행 관련주라든가 네. 뭐 항공 관련주라든가 피해주들이 엔터 엄청나게 뭐 주가가 많이 이런 빠졌죠. 쪽. 그리고 네. 화장품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그쵸. 빠진 상태인데 지금은 약간은 좀 역발상적인 시각도 좀 필요해요. 지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클라이막스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소외된 종목군 중에서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네. 만약에 이제 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분위기가 조금 이제 뭐 협상이 좀 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던가 내지는 삼성바이오로스 문제 같은 종목들은 이제 분식회계 문제가 어느 정도 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식회계 수사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 김대한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네. 일단 분식회계에 대한 피로감들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기화됐어요. 거기다가 분식회계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떡 부러진 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이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지금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좀 약간은 막연하긴 하지만 네. 정말 많이 빠졌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결과도 나오지 않은 2년의 기간 동안 뭐 분식회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가는 더욱더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게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업이 많이 위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실적이 이런 상태에서 괜찮게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대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전체적인 증권시장에서도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우리가 꼭 체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모바일 리더도 흑자 전환하면서 바로 또 주가에 반영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이즈 작은 종목군들은 컨센서스가 없어서 좀 기준점을 잡기가 힘든데 그 밖에 발표될 만한 기업들 중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 주시장을 보면서 이제 대기업들을 많이 보죠. 네.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아는 뭐 삼성그룹주들, 현대차그룹이라든가 포스코 그리고 뭐 업종으로는 뭐 IT, 철강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계속 그쪽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의복 관련주라든가 미디어 관련주라든가 뭐 교육 관련 서비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FNF라든가 필라코리아, LF 같은 종목들. 네. 제일계획은 어제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괜찮게 좀 발표가 됐죠. 근데 저번에도 사실 좋았어요. 제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세는 주가가 뭐 펑펑 터진 게 아니라 하루에 뭐 0.1% 내지는 1% 미미하게 가랑비 옷 쫓듯이 은근하게 시세가 가면서 지금 FNF 지금 힐라코리아 LF 이런 종목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결국에 이들 종목들도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틈새 종목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으니까 눈치는 봐야 되고 그런데 실적은 좋으니까 주가는 가액이고 네. 그러니까 튀를 내지 않고 은근하게 가는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류 관련주라든가 교육 서비스 미디어 관련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에서도 은근하게 또 괜찮은 종목들 이런 업종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FNF라든가 힐라코리아 이런 종목들 좀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도 시세는 지금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은근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조금씩 더 좋아질 거예요. 최근에 뭐 2, 3분기 순이익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IT 종목이라든가 뭐 자동차 이쪽 말고도 이런 틈새에 있는 중소형주들의 은근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실적 주들 발굴에도 뭐 좀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은근하게 카카오는 또 신고가 썼더라고요.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종합해서 어닝 시즌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어닝 시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느냐 내지는 더 나빠졌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3분기 이후 실적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나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게 발표가 된 업체들은
그만큼 회사 경영을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데 뭐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했는데 쇼크가 나온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2분기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만약에 괜찮게 발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생각보다 실적이 좋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어니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종목이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반등이 단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 호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크게 낮아진 종목이지만 의외로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은 2분기 실적주를 보는 게 아니라 3분기에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앞서 제가 말했던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삼성 SDI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 한국 증시가 워낙에 지금 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지금 분위기가 살짝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은 장세가 좀 부진하고 답답하지만 은근하게 지금 가랑비 어쩌듯이 시세가 나는 종목이고요. 어느 한순간에 시세는 터집니다. 벌써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시세가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제는 쫓아가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그만큼 시장은 은근하게 세가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는 대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주에 대한 공략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